예, 방금 소개받은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이세영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재작년에 문짝동 1회 때 첫 주체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좀 해줘 까지는 아니고 저도 이 행사에 취재 동의하고 나름 또 욕심을 내서 공작돈을 좀 받아보고 해서 나왔었는데 그 사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비전화 제작자라는 새로운 아이덴티 정체성을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저는 광주의 화정문화이집, 지금은 화정문화이집입니다. 이 안에 도시대안학교 레미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고 어떤 차에 비전화 공방이라는 소식을 듣고 1년간 일종의 서울 유학 다녀왔고 서울 유학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실지는 몰랐습니다. 우선 좀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 40년 하고 한 1개월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쓴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제가 샴푸를 쓰지 않는 생활 습관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보다는 제가 서울에서 살던 생활이 씻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얼룩이 좀 씻고 그게 내 생활에 맞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 샴푸라 해서 노프라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채택했던 거고 그것이 다행히 또 환경에도 더 좋다고 하니까 의미 있게 하고 있는데 노프를 한 뒤로 머리가 좀 서요. 원래는 무스를 발라도 시간 뒤면 이렇게 가라앉는 스타일인데 노프를 한 뒤로는 서요. 특히 오늘은 교심이 좀 필요한 날이어가지고 더 섰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눕히려고 드라이를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쪽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터라 이렇게 좀 내리고 다녔을 건데 1년 사이에 제 경험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침에 같이 일어난 동료한테 멋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메시지는 안 멋있다. 빈말이라고 해. 그래서 제가 웃기냐? 그랬더니 그럼 됐다. 그래서 많이 오늘 저보고 웃어주시면 저도 제가 당황스러운 거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편하게 앉아서 하도록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레도에 저 여기 가서도 레도라는 닉네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도의 비전화 공방 서울유학기 말이 어려운 단어가 모르겠는 단어가 있겠죠. 비전화 공방이라는 단어를. 자, 제가 여기 가서 가장 열심히 배운 제가 70%는 마스터를 한 것 같아요. 요것은 무엇일까요? 정수기? 송수기 맞습니다. 그러죠. 네, 일단 치킨 하나 더 드시고요. 정수기입니다. 네. 근데 일반 정수기가 좀 다르죠? 네. 머리 숱이 맞습니다. 가운데가 숱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요것을 뽑아낸 사람이 비전화 공방이란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5 3 전기를 쓰지 않고 숯을 쓰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고 좀 지식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정수기는 물을 100% 그대로 사용하는데 일반 정수기는 70% 이상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 30리터를 먹으면 70리터 물을 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다 타월성이 있습니다. 싫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제가 이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서 줬는데 되게 좋았어요. 뭐라 했냐면 생수병 물에서 해방됐다.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얻는다 해서 그분이 와서 제가 돈을 주고 사지만 그걸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는데 그게 진심을 이게 진심이 충만해서 해방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듣는 기쁨은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셨던 분도 주민 조직에서 일하시는 센터장이시는데 평소에 생수병 물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생수병 물을 사지 않아도 돼요.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금 알바트로스 세라든지 미세먼지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건 아시잖아요. 알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죄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정수기가 대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이 나날들을 보냈길래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것을 선물하면서 서로가 새로운 감정, 교감들을 이뤄내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뭘 왜 어디 왜 가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근데 소진 씨를 만났어요. 소진 씨. 영어로는 번아웃. 모르시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연속해서 2박 3일 정도 개인 여행 한번 갔다 온 거 빼고는 16년 정도 16년 정도를 일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좋아하는 일이었고. 근데 소진이 되는 거야. 근데 소진 씨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동반합니다. 가게는 기본적으로 회의감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앞에서는 교사였는데 친구들이 또 앞에 내가 앞에 있네. 제가 교묘하게 대안앞에 넘어갔을 때 세월호가 터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해 줄 게 없었어요. 왜 구하지 못하느냐? 박근혜 탄핵하는데 또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어떤 수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잘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물론 애정 있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는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맞벌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도 있죠. 결혼도 했죠. 아이 둘도 낳았죠. 그다음에 조그만 주택이지만 자가주택까지 했어요. 이러면 되게 한국 사회에서는 괜찮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출근하고 둘이가 서로 눈치 보면서 야근하거나 이렇게 해서 퇴근하면서 피곤하니까 외식하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 재우고 그 재우고 난 것을 조용히 빠져나와서 또 개인 시간 갖다가 자고 이렇게 하면 1시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일을 돌렸어요. 그런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게다가 저는 사회지향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빨대는 다른 사람이 걷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돌리는데 우리가 노동하는 그러나 삼촌 겁나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빨대는 뭔가 따로 꽂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찰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가는 것은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도 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추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생 이동들. 그 친구는 부서로 이동하는데 본인은 인생 이동들. 물론 우리 한국 사회 88만 원 세대가 청년들을 대변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전부터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왜 너네들은 열정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일자리 널렸는데 왜 일하러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안녕. 백수가 되게 무시받고 참 뭐랄까 정말 한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였죠. 근데 그런 것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이런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동료는 12명입니다. 저희 비자 공부의 특정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동료가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일본말로 선생님이 센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일본인도 처음이고, 센세는 저에게 이제 일종의 후지무라 야스유키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핵심이 됐는데, 이분은 읽어보시면 이게 조아메제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되게 유명하세요. 교수도 그분하고 인연도 있었고, 그분이 표현하기를 이분은 에디슨과 비교해는 특별한 발명가다. 근데 왜 특별하냐면 에디슨이 사실 현대 사회에 전기를 개발해서 만든 발명가잖아요. 다가를 푼 거 이상 발명가인데, 이분은 전기를 안 쓰는 제품들을 발명해요. 근데 1000개 이상 나왔어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요. 이분이 응용 물리학자 이런 분이신데 현재 나이는 43년생이니까 70 중후반이시죠. 굉장히 강건하시고 젊었을 때 아들이 천식을 겪고 있는데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기청정기에서도. 그런데 자기가 발명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공기청정기를 발명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도 가서 연구 활동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도 저희가 오전에 방사능 수업을 듣고 왔어요. 정말 필히 공부해야 될 지점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이 책하고 적게 일하면 행복하기, 이런 책으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술을 얘기하시는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아까 제가 정수기를 비즈니스를 한 건데,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가 갑도 아니고 그분이 갑이 아니에요. 서로 동등한. 어떤 지점이냐면 해방됐다는 지점을 주는 다른 동료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그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고, 이런, 다만 거기에 부응하는 화폐 가치는 보완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명하신 지금의 발명품은 뭐냐면요, 물건이 아니고요, 이 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3만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 그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취미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일 따로 생활 따로 취미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 현재, 오른쪽이 본인이 보완하는 스타일의 지향점. 그래서 대부분이 하는데, 돈은 얼만큼 벌어야 되는지는 내가 얼만큼 써야 되는지로 결정이 되잖아요. 물론 직장에 따라서 결정나기도 하지만, 직장의 수입에 따라서 결정나기도 하지만, 지출, 내가 얼마를 나가야 되는지가 수입을 결정하죠. 물론 이거는
수입이 늘어나면 이게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투잡 많이 하시잖아요. 대리운전 기사까지 하시고. 그러면 자유시간이 없어져요. 자유시간이 없어지면 자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자급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제 경험처럼 집에 와서 밥을 차려 먹어도 되는데 피곤하니까 나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지. 쿠키 한 번씩은 갈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출이 늘어나. 이렇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반대로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건강이 올라가고 인간관계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다시 말해서 무슨 삶일까요? 행복한 삶입니다. 더 긴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적당히 일하고 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자. 심지어는 3만엔이니까 내가 90만 원만 버는 데 1인 가구가 90만 원만 벌면 된다. 3만 원 비즈니스가 3개면 된다. 30 곱하기 3은 90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일에 며칠을 일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틀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6일이죠. 세 가지 비즈니스니까 30일 중에 6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 해라. 상상이 안 가요.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25일 동안 뭐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급활동,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 교류, 배우기도 하고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말은 이해가 가는데 상상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손학규 씨가 이렇게 대선 나올 때 저녁 있는 삶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충격 먹었어요. 저녁엔 야근해야지, 술 먹으러 다녀야지, 집에 가서 뭐해?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아 정말 우리가 이상한 삶을 살고 있구나.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확 줄여놓으니까 아무런 상상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저는 1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돼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이걸 만들었어요. 사진이 잘 안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홍 좀 해주세요. 우와! 우와! 네, 심지어는 트럭도 샀어요. 트럭도. 우와! 돈 어디서 났지? 네, 자리바로 갔다가 빚만 늘었어요. 트럭을 샀는데 좋았어요. 좋았고 왜 이런 게 서울에만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구현하려면 나에게는 기동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출장 워크숍을 하겠다. 그래서 정수기가 담양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10만 원이거든요. 강주에서 서울까지. 정수기가 지금 20만 원으로 집중이 됐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진 않지만 과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모한테 안 강주에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달력이 12달이 있는데 12개 제 걸 포함해서 12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 12개 달력에 좀 다른 지점들이 저희가 그 데이비전을 아 진짜? 친구들 좋아하네? 데이비전을 치렀는데요. 이거는 납도입니다. 납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청국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직접 만들었어요. 발효도 시키고 이거를 발효할 수 있는 발효통도 만들어서 발효도 능숙하게 하고 즙을 이용해서 하고 쉬었다 가라는 의미가 아, 내 거 사진이 저쪽으로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이게 없더라? 그니까. 예,
사실은 아직 제가 졸업 3월 16일이 졸업이고 오늘도 수업 듣고 졸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자료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좀 묘미를 부린 거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그래서 마르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낫또 하면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토스트까지 시도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모빌. 모빌도 제가 뺐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앉아서 모빌의 풍경을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모빌이라는 게 집안에 있잖아요. 집안에 있으면 집안의 공기, 대류 흐름에 따라 이게 수시로 움직이거든요. 아주 천천히. 그것을 볼 시간이 있느냐.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센스한테 칭찬 굉장히 해요. 센스, 그 짧은 시간에 굉장한 센스를 가지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몇 개를 팔았어요. 이 친구는 저희들이 직소라는 기계의 장인이라고 칭하고 저희 동료 사이에서. 왜냐면 이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냥 모빌은 이렇게 매다는데 이렇게 달팽이와 바다와 새와 이런 자유로움을 스탠드형 거치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민들레 커피입니다. 안 좋은 추억이죠? 커피 맛이 안 났어. 그건 이제 제가 오늘 다시 배워봤으니까. 아, 오케이. 민들레 커피의 특징은 카페인이 없어요. 카페인이 없어서 이걸 하는 친구는 IT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아시잖아요. 커피 굉장히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카페인 예민증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에 대함으로써 사는 거고 자기처럼 이것도 대하는 사람도 있겠다. 이 친구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 이게 민들레. 이거는 장난 아니죠 사람들. 바움쿠엔이라는 독일 빵인데 독일에서는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되게 잘 먹고 대형 공장이 여러 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이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을 사실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정서가 있잖아요. 반일 감정. 근데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일본이 스시, 바움쿠엔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들의 그 골똘하게 뭔가를 이렇게 시체말로 덕후한다 하죠. 그 하나를 동일하게 파는 지점, 이런 지점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직접 빵을 구워서 이게 나이테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우리 학교 졸업식 때 너가 와라. 그래서 졸업생 수만큼 빵의 겹을 만들어주고. 괜찮네. 대신 싸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한 1시간 동안 돌려야 돼. 저거 릴레이로 돌려서.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편히 보지만 얼마나 울고. 이 친구는 인디언 TP 안에서 마야 초콜릿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로운 마야? 야성. 네, 마야 문제. 마약 초콜릿. 마야 초콜릿. 이게 그 초콜릿입니다. 굉장히 진해 보이죠? 장난 아니겠죠? 이 친구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 오늘도 힘들다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미안해. 나무늘보 같아. 이거는 제 거고요. 제가 이날 그 간편한 캠핑 의자 제작하고 정수기 3개를 워크숍 진행을 했었어요.
저의 첫 비즈니스 이게 교묘하게 어린 친구 초등학생인데 정수기 품고 계신 거 보이죠? 또 깬 게 이게 뭐냐면 창이에요, 창. 서울에는 고시원이 많고 1인 가구도 많은데 고시원들은 창문이 일반적인 이게 집 사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탁탁탁 나놓고 한 명씩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게 어떤 방은 창이 있고 어떤 방은 창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창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는 우리 뽁뽁이 붙이잖아요. 정서상 그게 비닐이 그 짜글짜글한 게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창으로 덧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창의 의미는 그냥 열고 닫는 게 아니잖아요. 저편의 세상인데 그런 걸 꿈꾸기 위해서 자수까지 떠서 이렇게 주방에 그 샤시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새로운 겁니다. 채소 저장. 채소가 감기에 걸린다는 얘기 아세요? 왜냐면 현대인의 핵심적인 생활 습관 중에 주방의 중심이 냉장고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먹을 음식만 있나요? 음식 쓰레기도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도 있어요. 그죠? 그냥 조금 늦게 버리는 과정. 근데 채소조차도 이게 따뜻한 성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넣죠. 물론 요새는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강압성실도 있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부엌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여러 그런 생태 부엌이라는 코드로 이제 카테고리로 그런 움직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저장하는 양파는 통풍이 잘 된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하고 있죠. 감자와 뭐를 넣으면 좋죠? 사과. 둘이 같이. 뭐 그런 원리들을 이거는 카원입니다. 음악에 1도 모르던 친구가 카원을 만들었고요. 소리를 냈어요. 심지어는 잘 만들었어요. 한 5개를 만들었는데 저도 되게 속으로 진짜 반대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되게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말은 못 하겠는데 깜깜하다. 음악을 1도 못하는 친구가 근데 하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춤도 배우러 다니고 의상도 구하러 페루 대사관에 연락도 하고 물론 거절 받았지만 뭐 하는 것도 없는 대사관이 왜 안 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카원 하나를 딱 팔았는데 정말 기억자 아시죠? 인간이 기억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본인도 안 해본 거라 처음에는 막 한 30분은 막 이러고 있다가 신나서 했다가 이거는 이제 펠티어 냉장고라는데 펠티어 소자라는 특별한 게 있는데 이제 기능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다. 왜냐면 한쪽이 따뜻해지면 한쪽을 차갑게 만드는 애, 한쪽이 따뜻해지면 한쪽을 뜨겁게 만드는 애.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붙이면 안에 더운 것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 냉장고라기보다는 토굴? 가정용 토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친구도 기술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미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 친구는 해먹입니다. 그 센스의 표현으로 들으면 정말 좋은 해먹은 본인은 이제 150만짜리 해먹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워봤고 정말 넓어요. 뭐지? 알라딘에 나오는 윤곽 정도는 아니어도 넓고 우리 해먹은 보통 들어가면 이렇게 꾸겨지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그리고 그 해먹의 이 바운스가 자궁에 있는 그런 바운스 주기하고 정말 잘 맞아요. 정말 편안하고 센스의 로맨틱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그게 놓으면 폴링인다고 사랑에 빠지고 아하. 왜냐면 너무 편안해서. 저거 설치해야겠다. 근데 아주 잘 맞는 걸 만나야 돼. 어디든. 근데 이날 이 친구는 해먹을 못 팔고 키즈 카페가 됐고 사람들이 부대 시설인 줄 알고 이용료를 받아야겠다. 다행히 그 밑에 애플사이드 있죠. 해먹에 누웠을 때 좀 먹으라고 애플사이드를 만드는데 그게 좀 팔려가지고 사람은 두트리기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와 제 동료들이 저는 이걸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제 궤적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그냥 오늘 제 아는 몇 분 한 진짜 6명 정도 옳지 알고 그냥 저 이렇게 살았어요. 나 좀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서울 사는 사람들이 주거 문제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 4월 9일, 4월 2주일 전에 발표가 났어요. 가격 발표가. 아니, 3일 전에. 되게 짧은 기간에 발표가 나서 저같이 지방에 지역에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인데 처음에는 가족이 좋았어요. 둘째 처형 동선 형님이 형케이 어디 가서 자냐? 우리 집 가서 자야지. 일주일 살았죠. 근데 계속 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주 우연찮게 알게 된 이제 후배 청소년 지도사 친구를 통해서 안지압방이 빈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10만 원을 들었어요. 근데 서울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치. 서울 50만 원. 그래서 반이고 근데 통학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느낀 거는 서울 지하철에서 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봤거든요. 스스로 이거 너무 먼 거리에 가니까 굉장히 앉고 싶어요. 그리고 각오가 뭐였냐면 지하철에서 책을 많이 읽자 이 각오였는데 오 앉기가 이렇게 힘든가. 자리가 나면 맞아 진짜. 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좀 상처가 됐어요. 늘 거의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싫고 이래저래 싫어서 또 자연의 은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그래서 저희 농사 선생님이 우고님인데 우고 농장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자연 자체. 그래서 저 여기서 좀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후피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머슴됐죠. 근데 머슴도 그냥 머슴이 아니고요. 제가 있는데 한 분이 더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우고님보다 형님인 거예요. 그게 내가 머슴인데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일종의 소셜 포지션이 좀 있었는데 제자로 들어간 데다가 나보다 위에 머슴이 들어오니까 상머슴이 들어오고 제가 밑에 머슴이 된 거예요. 그게 우고님 시켰었지 상머슴 시켰었지 근데 이 상머슴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좀 갖고 와요. 미안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본의 안 하다가 있다가 보이니까 그게 이게 목록이 있나 봐요. 이렇게 좋은 형님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다행히 중간에 일본어 다시 넘어지시고 제가 하여튼 자연의 은혜로 좀 살았고요. 근데 우버 농장이 제가 이제 마르쉐 아까 그 행사 준비 제 그 트럭에다 올리는 걸 만드는 게 집중해야 돼서 나와 있고 계절도 좀 추워지고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살다가는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아지트 저희 이제 방에서 좀 지내고 찜질방에 좀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에서 안 됐냐면 빨래에서 못 하더라고요. 빨래. 아무리 그래도 냄새 나는 건 또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아카데미 고시원 사실 여기 아카데미에서 좀 무슨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홍사관 출신 그냥 여담을 넘어가고 고시원 갔는데
느낀 거는 고시원에 고시 대놓습니다. 고시원에 고시 대놓고 일용 노동지 그치는 거. 그리고 제 중년의 여성들이 좀 있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시원들은 밥은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삶의 저 오조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 향기는 진짜 삶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굉장히 북돋는. 그 다음에 제가 고시원 생활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깨끗한데 고시원 관리하니까 좀 돈이 많이 들고 비슷한 가격에 여기 대하가 게스트하우스 주민말인데 게스트하우스 재밌겠다. 그리고 이때 마음을 좀 다시 먹었어요. 왜냐면 나에게 이런 인연이 어딨어. 삶을 여행하듯 매일 메뚜기처럼 살고자 하고 애써 긍정했죠. 저는 원래 그런 놈이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2군데 다녔었어요. 근데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영어만 되면. 그래서 저는 재미없었어요. 외국인들끼리 저녁마다 막 술 먹고 젊은 애들 막 갑자기 나갔다 들어왔다 뭐 저한테 막 말도 걸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동료 집으로 들어가요. 비나 공방에서는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자연의 은혜로 살자 유기농사. 그냥 농사 아니다 유기농사입니다. 제작, 손의 감각 그걸로 내 일상을 이룬다. 건축,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다. 내 스스로 지을 수 있다. 전문가는 안 고장나게, 안 부서지게 짓는 거지만 우리는 셀프 빌더로서 시간 많으니까 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시간 많으니까 미장 떨어지면 또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쳐주는 거는 전문가는 예방 능력이 강하지만 셀프 빌더는 수리 능력이 최고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도 어느에 장점이 있다. 여기서 저 되게 반했습니다. 적게 일하면 행복하자.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좀 당했어요. 기술 배우러 갔었거든요. 사실 저는 봤을 때. 근데 저보고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회사 들어갈 거예요. 내 비즈니스 따로 있는데 저렇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점이고요. 끊임없이 공부시킵니다. 글쓰기 하고 책 읽기 하고 오늘 방사선 하고 영접도 하고 그냥 혼자 살 수 없다. 동료를 잘 살자. 이 중에 저희 센스의 비전화 공방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는 혼자 살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을 읽고 문장을 하나 얻었는데 자립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무존하는 것이다 이런 책. 근데 그 얘기를 곰곰이 들으면 정말 맞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정 서로. 사실은 제가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생하는 나랑아 이거 봐줘야 되는데 사진 우리 딸도 고마웠어요. 오늘 음식도 홍련희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뭐냐면 가정 있는 사람이 무슨가를 할 때는 또 다른 지점이 있다. 사실은 전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인데 우리 딸들이 아빠 몇 밤 자고 와요? 아빠 몇 밤 자고 와? 5밤 이상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매주 올 수,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매주 또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2주에 한 번씩 오는 격으로 왔었는데 너무 이게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한 거는 저는 이제 또 평일 저녁에 괜찮으니까. 근데 딸들이 그렇게 좀 애타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딸들을 돌보는 엄마는 보조하겠냐. 이 자리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좀 보여주는 게 보이긴 했는데 원래 이거 보여드리고
그 제가 이 말재주가 한계가 있어서 보는 것만큼 또 못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일상을 무작위로 사진을 겨우겨우 추려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음악 BGM은 알아서 셀프로 깔아주시고 일하다가 쉬는 장면 제작 그냥 말 편하게 보십시오. 네. 이문가 여기까지 소리에서 쓸 수 있어요. 네 박수 쳐주시고 머리 멋있어요.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네, 정말 센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분은 응용물리학가고 발명가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해오시고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해 있는 대상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 11일에 터졌을 때 정부는 괜찮다고 지금도 하잖아요. 일본 정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일기가 일본의 대학 유학 중이었고 다행히 그 사건 때는 피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다 엉망이고 정말 힘들었대요. 뭐냐면 물을 못 사먹겠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했냐면 수입물 있죠. 그걸 주문해서 먹고 음식은 다 수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에서 파는 홈페이지 되셔서 그런 거 검사에서 파는 데서 사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너무 힘든데 대학교 3학년 마쳤는데 1년만 있으면 졸업인데 석사 준비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 나는 나 갈래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못하겠다 그런 속인데 그 누구도 실제적인 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시무라 센세가 시민 방사능 관측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식품에 방사능이 어떻게 있는지를 방사능 계측기를 만들었어요. 아주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3천만 원. 근데 잘 기억은 안 600만 원인가 근데 그냥 그 시중가는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부도 대비가 없고 누구도 없으니까 센세가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피복되지 않도록 방사능은 총 3가지 피복이 있는데 외부 피복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는 그냥 그래서 옷 입는가 내부 피복 먹는 걸로 먼지로 마시는 거 그래서 내부 피복에 대해서 외부 피복은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아주 건실한 기업체에서 기부를 구해오시고 있는 거는 갖다 쓰시고 본인은 없는 것을 만드시고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복급해서 시민들이 알도록. 그래서 이분은 진짜 좀 탁월하신 게 뭐냐면요.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대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먼저 한대요. 근데 이게 뭔가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고집 안 하고 그거를 얼른 놔두고 그러면 다른 거 안 해요. 이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불안이 껴있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분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요. 세상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단순한 어떤 대의적인 지점이 아니고 청년이 행복해야 된다 분명히 있어요. 청년을 위해서 3만 원 비즈니스를 만들긴 했는데 그 차관점은 뭐냐면요. 지금이 전환의 시대, 문명이 전환되고 그냥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뭐든지 포화가 되면 사이클이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지금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앵글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앵글로 섹슨 문명이라고 있대요. 발음 잘해야 되는데 그 문명도 1000년 됐는데 그 문명도 지금 종착기에 있고 자본주의도 종착기에 있고 근데 그 현상의 특이한 현상들을 봤더니 논리적인 뭔가를 감성 있게 하는 거, 협동해서 하는 거 이런 계층들이 생겼고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발명을 한 게 3만원 비즈니스. 다음 달에 아마 제가 2기인데 2기 탐투루 하는 까르라는 친구가 올 건데 저는 이제 배운 거고 그 친구는 작년에 졸업해서 재작년에 졸업해서 작년에 졸업했는데 4월에 졸업 또 3월에 졸업해서 1년 동안 그 3만원 비즈니스가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다음 달에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어제 또 그 친구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들었는데 기특하더라고요. 기특하고 의미 있는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뭘 얻었냐? 저는 우선 간략하겠습니다. 도프, 텀블러, 에코백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뭐냐면 환경을 지키자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자연의 은혜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자연을 거슬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성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지점들 좀 자연스럽게 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재밌게 써볼까 했는데 좀 고립하는 것 같아요. 1더하기 11은 12명이죠. 10이죠. 네. 1기, 2기, 3기 매 기수를 12명씩 뽑아요. 12명씩 뽑고 거기에 3년이니까 36명이죠. 네. 거기에 저희 같이 스텝, 건축면 이런 스텝 사업단이 7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43명이에요. 왜냐면 저에게는 42명의 동료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제자들, 그 다음에 제가 우보 농장에서 살았잖아요. 우보 농장에도 그 공동체가 굉장히 많고 거기 또 정말 즐거운 나라였어요. 일하고 술 먹고 일하고 밥 먹고 노동하고 그의 대가로 밥 먹고 즐기고 땅 흙을 만지면서 살고 이런 생각. 게다가 센세라는 아주 듬직한 분 계시고 일본에도 일본 제자들 있고 저에게는 한 7, 80명의 1년 동안 새로운 관계가 아주 진한 관계가 이게 어떻게 확장될 거냐면 저도 아이템을 계속 개발할 거지만 그 친구도 매년 하나씩 올리더라고요. 1년이면 50개, 2년이면 100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어떤 친구가 납득을 했다 해서 꼭 자기 게 아니에요. 공유 지식을 해요. 다른 친구가 배우고자 하면 너도 해봐. 3만원 비즈니스의 특징이 뭐냐면 1인당 30만원 이상 벌지 마. 왜냐하면 많이 벌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샘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새로운 사회는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나눔의 사회다. 30만원 이상 벌면 친구한테 나눠줘.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식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든든하게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여러 명은 돌아설 수도 있고 또 저처럼 복직해서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저에게 정수기는 정수기 비롯해서
유행하는 비전화 공간은 그런 거와 또 다른 어떤 든든한 노후연금과 다른 내가 스스로 내 어떤 일정 정도의 먹거리 벌이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책 유명한 책이죠. 오래된 미래. 두 군데서 봤어요. 센세가 계시는 센세 자택에 있는 그 테마파크 라스 지역에 나왔는데 만평동구에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거기서 굉장히 큰 가문을 얻고 트리하우스도 있고 일본식 목욕탕, 아, 여기 사진. 호수도 있고 그런 데서 오래된 미래를 보았고 우호농장에서도 이게 지금 논의 풍경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색깔, 같은 우와. 근데 사실 실물로 보면 정말 못했는데 시루떡 같아요. 시루떡. 색깔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농사는 제 체질은 아닌데 자극 정도는 해보려고. 그래서 벌써 1000평 가지고 있는 친구가 벌써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바라는 삶 살아있음을 바란다. 그래서 나랑 같이 할 당신과 뭐냐면 센세는 너네들만 가르치면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이건 특권이 아니다. 특권일 수도 없고 누가 30만 원, 90만 원을 사겠냐. 하지만 그런 문명이 왔을 때 분명히 그거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자.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그다음에 시민 오프숍을 하더라도 그 사람 고객이 아니고 동료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되 감동을 줘. 그래서 제가 오늘 감동을 주려고 엄청 했었는데 제법이 언젠지 모르겠는데요. 와, 감동적이에요. 제 계획은 올해 하여튼 내미학교 뭐 이제 복직 받아주시겠죠. 책상 버렸다는 소문이 있어. 네, 책상은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계획은 내미학교에서 비전화 방식에서 배웠던 수업, 그게 단순히 수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해볼까 싶은데 연기가 좀 없어요. 오늘 가져올 거야? 애들은 좀 다르잖아. 아직 안 됐대. 완성이 안 됐대. 그거 하고 생활적으로는 토종교 농사 근데 물론 이것도 레미학교하고 교사하고 안 하면 또 바쁘게 살아야죠. 하고 또 이런 거죠. 농사 지어요. 농사 짓고 토종교는 제가 먹고 특히 유기농사 이 토종교는 화학으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화학비를 칠 수가 없어요. 그거 정말 그런 것을 필요한 분한테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걸리도 하고 제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은 이게 제 지출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술을 자극하는 거죠. 이게 100%는 안 되지만 20%, 단 1%. 올해는 한 번 정도는 최소 해야겠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수업 쪽은 담배 자극 농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알려서 줄 건데 아니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자극할 거냐를 고민하면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지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 담배를 안 피워도 돈을 벌겠다는. 네, 그렇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까 트럭에 실린 여기 공개 제가 이름 붙인 건 여행하는 비전화 공간인데 그 출장 워크숍을 내미학교 친구들이나 지역 동료들 특히 이제 정수기를 오늘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정수기는 이제 워크숍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페트병물하고 대기업 정수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역 워크숍을 설치하는데 혼자 하기보다는 지역 동료들을 구해서 협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여기 공책 드릴 테니까 내가 일상에서 필요한 걸 만들고 싶다. 워크숍이든 구입이든 그런 걸 좀 적어주시면 먼 미래라 가까운 미래라도 제가 그런 걸 반영해서 제가 끌리는 거를 보완해서 같이 만나고 나누고 전수할 수 있는 전수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저의 지지자, 동료가 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네, 그게 비슷한 네,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시간이 또 궁금하신거나 이런 거 좀 물어봐 주시면 사실 너무 아직도 저는 과정이어서 다 정리된 내용들은 아니에요. 예, 이게 비전화 정수. 원래는 이제 호수가 더 긴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궁금한 거 듣겠습니다. 수돗물을 꼭지를 캡을 달아서 여기다 꽂으면 수돗물을 틀잖아요. 그럼 그 물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피스톤 플로우 현상 뭐냐면 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뭐가 생기죠? 물길이 생기죠. 이게 밑에서 아래로 올리면 여기가 바로 안 나가니까 빵빵해지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숯을 다 숯을 100%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숯에 있는 정확히는 야자 활성탄인데 야자 활성탄의 염소가 필터링이 돼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물 버리는 게 없죠. 물론 이거 뺐다 넣었다 할 때 버리는 거 있는데 그거 따지면 혼나죠. 이게 수명은 7년 정도. 수세 수명. 그리고 물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네네. 저도 확실히 저는 신뢰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워크숍하고 시민들한테 경매 오늘. 염소 측정기로 사전에 측정하고 이게 현장에서 바로 틀어서 측정하고 얘 받아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그 순간 얼마나 떨린지 아세요? 내가 모르잖아. 뭐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다행히 0.2 나오고 이쪽은 0.01 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데 또 센스가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뭐라 하시냐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물맛을 보시면 이게 현대인들은 수치를 자꾸 계산하고 수치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각이다. 손의 감각, 맛의 감각. 말한 김에 생각난 거 한 가지 더. 이게 처음에 했을 때 내가 이분한테 반한 건 뭐였냐면 문명의 전환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일본도 경제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정말 지금 뻗치는 과정이 돼요. 왜냐면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신대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하튼 여하튼 세상이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거는 본인이 20년 전부터 얘기해왔다. 그러면 자기는 20년 정도 더 살고 싶대. 왜냐면 그때 가서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예견한 본인이 그것을 대안책으로 만든 이 3만엔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내가 맞다라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의미해도 괜찮다. 다만 그것을 보고 싶다. 뭐냐면 정말 지력이 뛰어나시다. 내가 머리로 내가 감각을 통해서 생각했던 지점이 옳았는지 틀었는지 겸허한 자세를 기저에 깔고 계시다. 이분은 스승이다. 라고 저는 그래서 사실 2년 동안 스승님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오시고 다시 일본하시고 정말 졸업식 많이 못 배워서 하시고 다행히 1년은 AS 기간이라
3기 때 하실 때 혹시 올라와서 AS 해주신다면 매번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디가 뭐 일본의 오프샵도 하시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예, 저의 얘기는 하여튼 제가 뭔가 마무리 말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 동료가 되어주시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일상에 필요한 삶을 바꾸는 그런 활동으로서 교차점이 생기고 그것이 서로의 삶의 일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 카페는 10시까지 하니까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다 이제 우리 레도의 친구분들 또 이제 20의 뭐 지인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레도와 전혀 관계없는 저기 뒤에 배지 달고 계시는 저희 이 지역의 광산구 그 구의원님이신데 국광현 의원님이라는 분이세요. 이제 저분 아드님이 레도님과 지금 동기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기 모빌을 만들었다고 해서 의원님께 좀 박수 잘 혹시 들으시면서 어떠셨고 뭐 편안한 이야기도 좋고 질문도 좋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Oh, yes.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특히 오늘 저랑 처음 말해주신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뭐 모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이나 별칭, 뭐 연락처나 이메일, 그다음에 만들고 싶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동료들 다 뭐 전문 과정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처음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지성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꼭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서 일해야 되고 하지만 고민하고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밀리더라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도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그 1기 비전화 공방 출신 까르라는 친구하고 이제 앨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탄두라고 혹시 인도의 그 탄두리 치킨이나 난 들어보셨죠? 그걸 굽는 화덕이에요. 인도식 화덕인데 그거를 만드는 거를 이제 비전화 공방 작은 일로 이제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이동해서도 하고 뭐 이렇게 마켓도 다니시는데 광주에서 좀 그런 이공에서 같이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3월 22일 다음 달 22일 날 금요일이고요. 여기에서 워크숍을 할 예정인데 한 10분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좀 진행할 예정이고 참가비가 있어요. 왜냐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이거를 또 돈벌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은 2만원, 그 이상 되신 분들은 3만원 이렇게 원래는 5만원씩인데 20이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행사할 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뭐 질문이나 네네 없으시면은 저희 사장님께 박수로